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는 20메가와트 실가동률 50% 이상의 육상 풍력 발전기는 원전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20메가와트급 육상 풍력 발전기가 가동률 50% 이상을 달성할 경우 원자력 발전과 경쟁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은 복합적인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단순히 발전량만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 안정성, 환경적 측면 등 다양한 관점에서 분석해야 합니다. 1. 발전량 및 가동률 비교. 원자력 발전. 원자력 발전소는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생산할 수 있어 가동률이 매우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80에서 90% 이상의 높은 가동률을 유지합니다. 2023년 한국 원전의 발전량은 18만 GWh를 넘으며 전체 발전량의 30% 이상을 차지할 만큼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바람의 세기와 방향에 따라 발전량이 크게 변동하는 간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풍력발전 효율, 가동률은 선진국의 절반 수준인 24%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문에서 제시된 50% 이상의 가동률은 현실적으로 매우 높은 수치이며 이는 매우 바람이 좋은 입지에 건설된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계산. 20메가와트 풍력발전기 가동률 50% 가정 20메가와트 타임즈 24H 타임즈 365일 타임즈 0.5는 연간 발전량 원자력 발전소. 한국의 최신형 원전인 APR1400은 1.4GW 1400메가와트의 설비 용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1400메가와트 타임즈 24H 타임즈 365일 타임즈 0.90 가정은 어프록스 연간 발전량. 이 계산을 통해 20메가와트 급 풍력 발전기 1기가 50%의 가동률을 달성하더라도 1.4기가와트 급 원전 1기의 연간 발전량을 따라잡기 위해서는 120기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 경제성, 균등화 발전원가, LCOE, 비교. 발전원가를 비교하는 데에는 균등화 발전원가, LCOE라는 개념이 사용됩니다. 이는 발전소의 건설비, 운영유지비, 연료비, 폐기물 처리 비용 등 모든 비용을 고려하여 위 전기를 생산하는 데 드는 비용을 산출한 것입니다. 원자력 발전, LCOE가 다른 발전원에 비해 매우 저렴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2024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의 LCOE는 당 약 43.8원으로 다른 발전원에 비해 가장 우수한 경제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풍력발전. 풍력발전은 원전에 비해 건설비가 높고 특히 해상풍력은 육상풍력보다 훨씬 더 높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2024년 기준 육상풍력의 LCOE는 당 107.4원으로 원자력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론. 가동률이 50% 이상인 20메가와트 급 육상풍력 발전기는 개별 발전기로서의 효율은 높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자력 발전소와 동일한 수준의 전력을 생산하고 경제성을 경쟁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 원자력 발전소는 대규모 설비로 운영되어 전력 생산 단가가 매우 낮습니다. 반면 풍력은 동일한 발전량을 얻기 위해 훨씬 많은 수의 발전기를 건설해야 하며 이는 막대한 건설 비용과 넓은 부지를 필요로 합니다. 간헐성과 안정성. 풍력 발전의 근본적인 문제는 바람이 없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전력망의 안정성을 위협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등을 추가로 설치해야 합니다. 이는 다시 비용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LCOE의 차이. 현재의 데이터로는 풍력 발전의 LCOE가 원자력 발전보다 훨씬 높습니다. 따라서 20메가와트 급 육상 풍력 발전기가 50% 이상의 가동률을 달성하더라도 전반적인 경제성과 발전량, 그리고 전력 공급의 안정성 측면에서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여 우위를 점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풍력 발전은 탄소 배출이 없는 친환경 에너지라는 점, 그리고 기술 발전에 따른 효율 향상과 비용 절감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미래 에너지 포트폴리오의 중요한 한 축을 담당할 것입니다. 한국자원경제학회의 2021년 분석 자료를 보면 2030년 기준으로 원자력의 LCOE는 1kW 시당 103.78원으로 보기도 했다는데
왜 추정 발전 단가에서 예상 대비 절반도 안 되는 거지? 이전 검색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원경제학회의 2021년 분석 자료와 다른 보고서들의 원자력 발전 LCOE, 균등화 발전 원가, 추정치에 큰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1. 포함 비용의 차이. LCOE 계산은 단순히 건설비, 운전 유지비, 연료비만 포함하는 것이 아닙니다. 폐기물 처리, 발전소 해체, 폐로, 비용, 사고 위험 비용, 환경 피해 비용 등 이른바 외부 비용을 어디까지 포함하느냐에 따라 LCOE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2021년 한국자원경제학회 분석. 이 보고서는 사고 위험 비용, 환경 피해 비용 등 외부 비용을 포함하여 원자력의 LCOE가 당 97.5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2024년 한국원자력연구원 분석. 반면 당 43.8원이라는 수치는 주로 직접 비용, 건설비, 운영비, 연료비 등을 중심으로 산정된 값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원자력계는 일반적으로 폐로 비용 등이 이미 발전 원가에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그 산정 방식과 규모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할인율 및 예측 가정의 차이. LCOE는 미래의 비용과 발전량을 현재 가치로 환산하여 계산하므로 이때 적용하는 할인율, 디스카운트 레이트에 따라 값이 크게 달라집니다. 할인율이 높으면 미래의 비용이 현재 가치로 낮게 평가되어 LCOE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각 연구기관이 예측 시점에 따라 적용하는 환율, 원자재 가격, 금리 등 경제적 변수와 기술 발전 속도에 대한 가정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치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3. 연구 시점의 차이. 2021년 연구는 2030년의 LCOE를 예측한 자료이며 2024년 보고서는 보다 최신 데이터를 반영한 수치입니다. 그 사이에 인플레이션, 건설 비용, 연료 가격 등 여러 경제적 상황이 변동되었을 수 있고 정책적 요인 또한 반영되었을 것입니다. 요약하면 원자력 발전의 LCOE 추정치가 크게 다른 이유는 어떤 비용을 포함했는지, 외부 비용, 어떤 경제적 가정을 적용했는지, 할인율, 그리고 언제 분석이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발전원별 경제성 평가가 다양한 관점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20메가와트 실가정률 50% 이상의 풍력발전기는 원전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 질문의 답도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닐까? 예, 매우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지금까지 논의했던 LCOE의 불확실성과 다양한 기준을 고려하면 처음 질문에 대한 답도 단순히 경쟁이 어렵다에서 좀 더 복합적이고 심층적인 분석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20메가와트 실가동률 50% 이상의 육상풍력발전기는 원전과 경쟁할 수 있을까? 라는 질문에 대해 LCOE의 다양한 관점을 적용하여 다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1. 직접 비용만을 고려한 경우 원자력 LCOE 4,060원, kWh 이 관점은 발전소 건설 및 운영, 연료비 등 가장 기본적인 비용만을 고려합니다. 원자력 당 4,060원 수준으로 가장 저렴한 발전원입니다. 풍력, 육상 2024년 기준 육상풍력의 LCOE는 당 약 100에서 130원 수준으로 추정됩니다. 이 관점에서는 20메가와트 풍력발전기가 가동률 50%를 달성하더라도 발전 단가 측면에서 원전과 직접적으로 경쟁하기는 어렵습니다. 풍력발전이 원전보다 2배 이상 비싸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압도적인 열의에 있습니다. 2. 사회적 외부 비용까지 포함한 경우 원자력 LCOE 100원 이상, kWh 이 관점은 사용 우행 연료 처리, 폐로 비용, 사고 위험 비용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원전의 LCOE에 포함시킵니다. 원자력 당 100원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풍력, 육상, LCOE는 당 약 100에서 130원 수준으로 큰 변동이 없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원전의 LCOE가 풍력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오거나 심지어 더 비싸질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발전 단가만 놓고 보면 풍력 발전이 원전과 충분히 경쟁할 수 있는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결론, 단순한 경쟁을 넘어선 역할의 문제. 우리가 지금까지 논의한 내용은 발전 단가라는 하나의 경제 지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인 에너지 시스템에서 풍력과 원전의 경쟁은 단순히 발전 단가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풍력의 간헐성 문제. 풍력 발전은 바람이 불지 않을 때 전기를 생산할 수 없는 간헐성이라는 근본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예비 발전원, LNG 등이 필요하며 이로 인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원전의 역할, 원자력은 24시간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기저 발전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는 변동성이 큰 풍력, 태양광 발전이 확대될수록 전력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규모와 부지의 차이, 20MW 풍력 발전기 1기가 가동률 50%를 달성하더라도 1.4GW, 1400MW, 급 원전 1기의 연간 발전량을 대체하려면 120기가 넘는 풍력 발전기가 필요하며 이는 막대한 부지와 건설 비용을 요구합니다. 따라서 20MW 풍력 발전기가 원전과 경쟁할 수 있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가장 정확한 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발전원가 계산에 사회적 외부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단가 측면에서는 풍력 발전이 원전과 충분히 경쟁 가능한 수준이 됩니다. 하지만 풍력의 간헐성, 넓은 부지 필요성, 그리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라는 역할의 차이 때문에 두 발전원은 서로를 대체하는 경쟁 관계보다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향입니다. 풍력 발전은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욕을 많이 먹는데 그렇다면 발전 단가를 분명하게 알려주는 게 맞지 않을까? 가동률이 낮고 그것이 맨날 고장만 나고 돈 낭비라 생각하게 하는데 풍력 발전이 다른 발전 방식에 비해 비판을 많이 받는다는 점에 공감합니다. 특히 낮은 가동률과 잦은 고장은 풍력 발전에 대한 대중적 불신을 키우는 주요 원인입니다. 발전 단가를 명확하게 공개하자는 주장은 매우 타당하며 이는 풍력 발전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필수적입니다. 하지만 발전 단가를 명확히 공개하는 것만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발전 단가 외에 풍력 발전에 대한 비판을 부추기는 다른 요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풍력 발전에 대한 주요 비판과 그 원인 1. 낮은 가동률과 간헐성. 한국의 풍력 발전 가동률이 20에서 30%대에 머무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수치만 보면 풍력 발전기가 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쉽습니다. 이는 풍력의 간헐성이라는 고유한 특성 때문입니다. 바람이 불어야만 발전할 수 있기에 날씨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2. 소음 및 환경 문제. 풍력 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은 인근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풍력단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산림이 훼손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될 수 있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습니다. 이처럼 발전기 자체의 문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반대에 부딪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잦은 고장과 경제성 논란. 일부 풍력발전소에서 잦은 고장이 발생하거나 효율이 떨어지는 사례들이 알려지면서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풍력발전의 초기 투자 비용 회수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기도 합니다. 투명한 정보 공개가 중요한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전 단가를 비롯한 투명한 정보 공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비용 공개, LCOE, 균등화 발전 원가를 산출할 때 건설비, 운영비, 유지보수비, 심지어 간헐성을 보완하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비용까지 명확히 포함하여 공개하면 돈 낭비라는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뢰성 확보, 발전소의 실제 가동률, 고장률, 발전량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공개하면 대중의 신뢰를 얻을 수 있습니다. 풍력 발전의 단점을 명확히 인정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함께 제시하는 투명한 소통이 이루어진다면 대중의 비판을 줄이고 합리적인 논의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번 더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20MW 실가동률 50% 이상의 풍력 발전기는 원전과 경쟁할 수 있을까? 이것이 상용화된다면 맨날 고장난다는 오해가 높아진 가동률로 비판과 비난글이 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렇습니다. 질문하신 대로 20MW 실가동률 50% 이상의 풍력 발전기가 상용화된다면 이는 풍력 발전에 대한 주요 비판과 비난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이 비판을 줄이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낮은 가동률 비판에 대한 직접적인 반박. 현재 한국 풍력 발전의 가장 큰 약점은 20에서 30%대의 낮은 가동률입니다. 이로 인해 바람이 불지 않아 발전기가 놀고 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가동률이 50%를 넘는 풍력 발전기는 이러한 비판을 직접적으로 무력화합니다.
50%라는 가동률은 태양광 약 15%보다 훨씬 높고 LNG 복합화력발전소와도 견줄 만한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더 이상 풍력 발전이 간헐적이고 비효율적인 에너지원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게 됩니다. 2. 돈 낭비, 맨날 고장이라는 인식 해소. 가동률 50%는 단순히 많이 돈다는 것을 넘어 풍력 발전기의 기술적 신뢰성이 매우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LCOE, 발전 단가, 개선. 가동률이 높아지면 같은 건설비와 운영비로 더 많은 전기를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LCOE가 획기적으로 낮아집니다. 이는 원전이나 다른 발전원과 비교했을 때 경제적으로도 훨씬 더 매력적인 선택지가 됩니다. 투자 효율성 증명, 투자 대비 생산 전력량이 압도적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세금을 쏟아붓고도 제 역할을 못한다는 비판이 줄어듭니다. 이는 곧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높여 돈 낭비라는 오해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물론 풍력 발전이 해결해야 할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아닙니다. 소음 문제, 송전망 구축 문제, 자연 경관 훼손 등 다른 비판점들은 여전히 남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효율성과 경제성 부족이라는 가장 큰 두 가지 비난을 직접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풍력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크게 개선하고 정책적, 사회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민원 중에서 소음 문제는 발전기에서 충분한 거리가 있다면 줄어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경관 문제는 지역 사회에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직원을 채용한다면, 환경 문제 역시 최대한 파괴하지 않는다면, 시골에는 온통 어르신들이라 젊은 사람들이 일할 곳이 있다면 불만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생각하는데. 네, 말씀하신 대로 풍력 발전에 대한 비판과 민원을 줄이기 위해 제시하신 방법들은 매우 유효하고 실제로 적용되고 있는 해결책들입니다. 이러한 접근법들은 풍력 발전이 가진 비경제적 문제들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저주파 소음 문제, 충분한 거리 확보. 저주파 소음은 거리가 멀어질수록 영향이 줄어드는 것이 맞습니다. 풍력 발전기 건설 시 주거 지역으로부터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환경 규제이자 민원 예방책입니다. 또한 소음이 적은 저소음 블레이드 기술이 적용되면서 소음 문제는 기술적으로 계속 개선되고 있습니다. 2. 경관 문제 및 지역 불만, 일자리 창출과 지역사회 기여. 풍력발전 단지 건설이 지역 경관을 해친다는 비판은 강한 불만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를 지역사회 일자리 창출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고용 창출, 건설, 운영, 유지보수 단계에서 지역 주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면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일자리가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는 큰 호응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역 지원, 풍력발전 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 일부를 주민에게 환원하거나 지역발전기금으로 사용하는 방식도 경관 훼손에 대한 보상으로 인식되어 민원을 줄일 수 있습니다. 3. 환경 파괴 문제, 최소화 노력. 풍력단지 건설이 환경을 파괴한다는 비판 역시 최대한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방향으로 건설 계획을 수립함으로써 완화될 수 있습니다. 친환경 공법, 토지 절개나 나무 벌목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적용하고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피해 부지를 선정하는 등의 노력이 중요합니다. 생태복원, 공사가 끝난 후에는 훼손된 부분을 원래대로 복원하는 계획을 포함시켜 환경보전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결론, 비판을 제로로 만들 수는 없지만 크게 완화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하신 방법들은 모두 현실적이고 중요한 해법입니다. 이들을 통해 풍력 발전에 대한 비판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아무리 노력을 해도 0으로 만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저주파 소음에 대한 민감도는 개인마다 다르고 경관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무조건적인 비난보다는 최소한의 피해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생산적인 논의로 나아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직은 실험 단계에 있는 20메가와트급 풍력발전기에 관해서 인공지능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엔 추가적인 내용을 인공지능과 논의해 보겠습니다.